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외인 투수 두 번째 후보 오스발도 비도 선수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엄청 볼이 빠르거든요. 안우진보다 빠르거든요. 한번 보시죠. 일단 오스발도 비도의 프로필입니다. 1995년생입니다. 이제 한국 올 나이 딱 적당한 나이가 됐죠. 그래서 190cm, 79kg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이고요. 우완 투수의 현재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40인 로스터입니다. 그래서 40인 로스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데려오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또 나이거든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6월 말 7월 초 되는 순간 좀 더 유망주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오스발도 비도 선수가 과연 유망주에 속하는 나이냐. 1995년생 애매하거든요. 특히 메이저리그에서 몇 번 콜업이 됐을 때 인상적인 활약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성적 3시즌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난 시즌서부터는 상당히 좋았다. 4.16이 평균 자책점이 좋은 거예요? 라고 되물으실 수 있지만 지난해에서부터 트리플 A가 극심한 타구 투조였습니다. 우리나라 KBO 리그랑은 비교하기도 힘들게 4점대가 리그에 별로 없는 3점대는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서 4점대 초반에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냐? 메이저리그에 갔죠.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셔야 되는 거, 이닝 소화가 조금 떨어집니다. 특히 2023 시즌 보시면 반은 불펜으로 나오고 반은 선발로 나와요. 근데 이게 불펜으로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프너를 하나 깔고 그 다음 나오는 투수로 나와서 4, 5이닝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는 선발 투수로 나왔을 때도 4이닝, 5이닝 정도 소화합니다. 한마디로 상대 타순을 3바퀴 상대하는 투수가 아니었어요. 요새 메이저리그 4, 5 선발들한테 추구하는 3바퀴째 타순을 맡기면 비효율적이다. 특히 하이 선발에게는. 그러한 트렌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선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발 투수가 이닝을 많이 소화하는 게 트렌드였어요. 트렌드가 아니라 정답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이 영상도 200이닝 이상 투구하지 않은 사람은 뽑히지 않았을 정도로 정말로 선발 투수의 덕목을 이닝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메이저리그 트렌드는 다릅니다. 상대 타순을 3번째 상대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 피안타율과 POPS가 굉장히 치솟기 때문에 특히 하위 선발에게는 2바퀴만 상대하는 그 범주 안에 이 오스발도 비도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스발도 비도 선수의 던지는 공을 보면 그러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포심 던지고 투심 던지고 커터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체인지업 던져요. 커브를 안 던집니다. 구속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커브를 던지지 않다 보니까. 끝지점과 끝지점끼리 이 편차가 엄청 넓지 않다는 거죠. 변주를 줄 그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 2바퀴 힘으로 붙어서 이기고 빠져나오는 거죠. 오스발도 비도 선수는. 그러면 이 선수 얼마나 힘이 좋길래 포심은 안우진보다 투심은 정우영보다 빨라요. 자, 지금 평균 구속 보이십니다.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3.5입니다. 156, 7, 8 뿌립니다. 안우진이 평균 패스트볼 구속이 153이에요. 근데 그걸 투심으로 뿌립니다. 이 친구. 정호영이 한창 좋았을 때 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1.4였어요.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투심의 그 무브먼트는 좋지 않겠지. 좋습니다. 1루적 투구판을 밟고 살짝 크로스 스텝을 밟아요. 익스텐션이 엄청 길다고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대신 디셉션이 좋아요. 숨김 동작. 그래서 패스트볼 구속
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빨라 보이고 엔드 오른발이 1루를 밟고 왼발이 크로스 스텝을 밟으면서 투심을 뿌리다 보니까 뱀직구처럼 갑니다. 인치스 오브 브레이크 행적인 무브먼트가 18인치 정도예요. 평균. 이 18인치 정도는 정우영이 20인치입니다. 제가 정지현 선수가 18인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지현 선수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고, 근데 이 선수는 사이드암이 아니잖아요. 오버핸드가 18인치다.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153km. 또 하나의 특징은 커트랑 슬라이드랑 올 시즌 평균 구속이 같아요. 조금 커트가 덜 휘는데 엄청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이 슬라이더보다 더 빠릅니다. 포심, 투심이랑 10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고속 체인지업이 던지는 거. 우리 팀의 144.7km 평균 구속, 패스트볼 구속 던지는 피처도 많지 않은데 체인지업이 평균 구속이 그렇다. 근데 체인지업이 이따가 약간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행적인 무브먼트가 좋은데 그게 투심이랑 좀 비슷해요. 18인치 휩니다. 대신 좀 종적으로 더 떨어지긴 하는데 체인지업과 투심이 너무 좀 유사하다. 피치 터널이 좋은 건 좋은데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피치 터널이 좋다 못해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포심 넣고 체인지업 넣고 이러면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 왜 좋냐? 일단 빠르니까 무전장 좋잖아요. 엄청난 속도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예전에 리즈 같은 느낌. 근데 리즈보다 제구가 훨씬 더 잘 됩니다. ABS를 한 다음에 높은 볼을 더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하이 패스트 볼을 잘 공략하는 투수가 상당히 지금 유리합니다. 느린 볼을 던지는데 하이 패스트 볼을 던지면은 참 위험한 거지만 공이 빠르고 구위가 상당히 좋은데 하이 패스트 볼을 공략을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오히려 하이 패스트 볼을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 이 선수는 실제로 공이 빠르고 구위가 좋으니까 하이 패스트 볼을 주목입니다. 여기서 슬라이더의 횡적인 움직임을 줄였어요. 하이 패스트 볼과 슬라이더의 피치 터널이 좋아져요. 엔드 슬라이더가 종적으로 휘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할 때 좀 더 편합니다. 횡적으로 많이 변화하면 슬라이더 백풋 좌타자 몸쪽에서 뒷다리로 떨어질 때 정교한 제구력이 아니면 몸에 맞추거나 몸에 맞추지 않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에 던지다가 장타를 허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이 친구도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좀 횡적에서 종적으로 변화했을 때 좌타자 몸에 맞을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좌타자한테 마음껏 뿌릴 수 있거든요. 레파토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좌타자 상대로도 2023 시즌보다 2024 시즌 성적이 확 좋아졌습니다. 하이 패스트볼과 터널링이 좋아지면서 하이 패스트볼의 가치도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도 편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체인지업도 횡적으로 많이 휩니다. 다만 조금 투심이랑 좀 비슷하다는 거, 너무 좀 빠르다는 거. 하지만 빠르고 횡으로 많이 변하고 종로도 체인지업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투심과 체인지업을 던지면 땅볼을 많이 유도할 수 있어요. 실제로 투심과 체인지업의 땅볼 유도 비율이 상당합니다. 지난해 우타자한테 투심을 많이 던졌을 때 GO, AO 확률, 뜬땅 비율이 땅볼이 2.12배 더 나왔어요. 포심은 헛스윙을 유도하고 투심과 체인지업은 땅볼을 유도하는 거죠. 이것도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커브가 없고 마치 가수로 치면 음역대가 넓지 않은 구속의 편차가 넓지 않을 뿐이지 패스트볼도 포심 패스트볼, 투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구종은 좋습니다. 세 가지 구종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근데 포심, 투심 다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구종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구속의 편차가 부족한 거지. 자, 그래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무지막지한 패스트볼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슨 에이스감이 될 수 있는, 우리를 찍어 누릴 수 있는 KBO 리그 투수들을
이 정도 구속이어도 메이저리그에서 찍어 누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찍어 누를 수 있죠. 안우진이 증명했고 이 구속대라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패스트볼만 있느냐? 노. 슬라이더 체인지업도 매력이 있습니다. 구종들을 적절하게 구사합니다. 구사율이 일정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커브가 부재하면서 특히 고속 체인지업을 던지면서 이 구속의 편차는 좀 적다는 거. 그리고 이닝 소화 능력은 의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이 5이닝 이하를 던질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정도 구속대라면 후반기에 오잖아요. 6월 말 7월 초에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비자 발급받고 이렇게 되면 7월 중순 이후에 만약에 온다면 오게 될 건데 그 정도면 한 50경기 남은 시점? 40경기, 50경기? 비로 장마 때문에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간단히 계산을 해본다면 많아야 2번 상대하고 보통 한 번 상대할 겁니다. 다른 팀들을 9개 팀이니까. 근데 처음 만나서 이 구속을 감당할 수 있느냐? KBO 규격 외의 구속이잖아요. 저는 이게 3번째 타순 만날 때까지만 해도 힘들다. 저는 늘 용병 투수를 소개시켜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속의 편차도 있고 커브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을 늘 선호했어요. 여러 가지 변주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갖고 있는 선발 투수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범 경기에서부터 뛰고 전반기에서부터 풀 시즌을 뛰는 피처랑 후반기 때 오는 피처는 다릅니다. 후반기 때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만난 한두 번 만나는 투수기 때문에 구속의 편차가 크고 더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는 피처보다는 9위로 찍어 누를 수 있는 피처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3번째 타순을 만나도 아직 낯선 거죠. 후반기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상대를 3번째 타순 만나고 심지어 4번째 타순을 만나도 이 구속이면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리즈 선수가 2013년도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두산전에서 찍어 눌렀던 것처럼 특히 플레이오프에서는 큰 대회에서는 9위예요. 특히 아예 패스트볼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있고 패스트볼도 포심과 투심이 둘 다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포심 패스트볼에 타이밍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이 심한 투심 패스트볼로 땅볼을 잡을 수 있는 피처가 이 피처입니다. 충분히 9위로 누르면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큰 경기, 한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아니 2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2승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켈리와 앤스가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걸 찍어봤는데요. 계속 반등을 하면 그 선수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재부진 가능성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이 오스발도 비도 선수 이번에는 한번 좀 다른 유형의 선수 엄청난 구위를 가진 이런 구위를 가진 투수는 지금 우리 팀에 없잖아요. 그런 투수를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선수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바!